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후보들 간 비방전,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이어서 이번엔 폭로전까지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건데 야당에선 그럼 수사 대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등 파장이 큽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2019년 4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나 후보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해 공세를 펴자 폭로로 맞받은 겁니다.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말씀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기본적 이해가 있다면 저는 공소 취소는 당연히 10번도 더 했어야 되는 일이다. 책임의식이나 연대의식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전혀 없다. 원희룡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동지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모두를 자기가 옳다라는 거기에 하나의 인용 대상, 공격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폭로를 비롯해 최근 여권을 뒤흔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 등은 모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것들입니다. 당내에선 전당대회 이후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중자애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청탁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거를 치를 게 아니라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폭로를 한 쪽은 한동훈 후보, 당한 쪽은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 후보가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인 자신에게 부탁을 했다는 주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련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네, 공소 취소, 다시 말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후보가 기소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 후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 한 후보는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나경원 후보의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이게 허위라면 한동훈 후보의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막가는 전당대회가 막가는 전당대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 의원님, 예. 패스트트랙 사건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오신환 의원일 것 같아요. 당시 나경원 후보하고도 갈등을 빚었고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후보의 일종의 폭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가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로서 그 패스트트랙 자체를 저지하고자 하는 맨 선봉에 섰던 분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아마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한 16명 정도가 불구속 기소되어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같은 공동폭력 사건으로 4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진두지휘했던 나경원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주변에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한동훈 장관을 뭐 만나는 시기나 아니면 혹시 뭐 유선으로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다만 지금 이게 전당대회 내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뭐 사적인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폭로하고 서로 자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당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지역에서 많은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쿨다운해서 서로 좀 냉정하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투표가 곧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특히 전당대회가 좀 미래를 지향하면서 정책이나 우리 정당의 개혁, 또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용들로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어떤 폭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본인이 이제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저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법무부 장관이 왜 그 있는 동안 뭘 했냐,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영장이 결국엔 기각되면서 강서 보궐선거도 패소하게 우리가 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 구속영장에 대한 인용 기각의 여부를 직접 개입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부분들로 언급하는 과정 속에서 저 이야기가 언급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바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저것이 무슨 뭐 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민수 의원님, 네. 후보들 모두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라는 논평을 내셨던데 이게 부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청탁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안도 아니고 기소된 사건에 공소를 취하해달라,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사실이라면 상당히 엄중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우리 오 의원님도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라면 이제는 뭐 흥미롭다는 표현은 이미 사라졌고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이제는 토론회가, 방송 토론회가 제가 뭐 기사를 보니까 한 2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할 때마다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무슨 난리 날까 봐, 또 뭐가 터질까 봐 겁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 언론이 제목을 크게 달아놨어요. 또 터진 자폭 전당대회. 뭐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제가 그런 논평을 이제 후보들이 전대 치르지 말고 모두 손잡고 검찰 수사 받으러 가시라 이렇게 권유를 한 거는, 앞서 지금 나온 것들이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초반에 보도받던 폭력 사태는 물론이고요. 의혹들 하나하나가 엄중합니다. 당무 개입 논란, 이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 이걸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예. 또 수사한 검사가 또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 사건이 있죠. 사천 논란, 공천에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댓글팀 의혹이 있어요. 댓글팀은 폭로한 사람이 전직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장해찬 최고위원이 거기서 같이 일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혹들에다가 오늘 또 한동훈 후보가 저런 또 폭로를 하셨어요. 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정상적인 전당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심리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 분당 상태까지 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앞으로 남은 23일까지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큰일 났다, 네. 후유증이 막대할 거다, 이런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김보여 의원님, 이게 전당대회 기간이 더 길었으면 더 많은 의혹들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길고, 그리고 후보 토론회도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하를 청탁을 한 사건은 비록 한동훈 후보가 거절했다라고는 하나, 이런 청탁이 이분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2019년 사건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인데 20대 국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1심 사건이 판결이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판사 출신인 나경원 후보가 혹시 법원에 재판 지연 청탁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만하지요. 그리고 저는 또 논평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분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닐 수는 있으나 공수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는 날 7월 23일 날 끝날 즈음에 버스를 아예 그 앞에 대절을 해놓고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에 대표 후보들 모두 이 버스 타시라 해서 공수처로 모두 데려가서 즉각 소환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나경원 후보는 어쨌든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이 당 최대 리스크다라고 했고요.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충원 차원에서 한 얘기지 이게 청탁이나 부탁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인데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2019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이 이슈를 쫓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으로 매일매일 5대0 라이브를 좀 봤으면 좋겠고, 예. 예. 이 1심 판결이 지금 4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온 것은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현직 장관에게 일반 국민께서 공소치하를 말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고, 한동훈 후보의 입이 당 최대 리스크라고 느끼지 마시고 이번 계기에 이번에 대한민국 정치판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지금 청탁 혹은 부탁이냐 아니면 나경원 후보의 주장대로 충원 과정에서 나온 얘기냐, 이게 서로 상당히 차이가 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부가 나오면 어느 한쪽이 뭐 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좀 도의적인 그런 책임감을 좀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선거 과정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좀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것이 무슨 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뭐 한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들도 뭐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 이것이 청탁이냐 민원이냐 굉장히 모호한 상황들도 있고요. 저도 서울시 부시장을 했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은 부탁들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모아타운 뭐 예정지가 지금 오늘 심의하는데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달라. 이런 민원들이 과연 청탁이냐 아니면 민원이냐, 또 지역구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냐,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저 사안과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부탁을 했는지, 또 뭐 어떤 내용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것 자체가 무슨 사법적인 큰 문제가 있는 것이냐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오바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다만 저런 것들이 전당대회 내부에서 자당 내에서 저런 것들이 계속 뭐 좋지 않은 내용들로 자꾸 밝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대화들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던 내용들도 그렇고요. 저런 것들이 우리 당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한민수 의원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예,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법무장관으로서 야당 대표나 야당에 했던 것처럼 상당히 모질게 했었죠. 근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저 얘기가 단순한 실수나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말은 부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나경원 후보도 지금 뭐 다른 식으로 비틀지 말라고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일반 정치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거하고 본인이 기소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같은 여당 아닙니까? 여권 세력들 아닙니까? 그거를 취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거를 범법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후보도 그냥 던진 말씀은 아닐 거고 엄중한 사안이죠. 아무리 전대 과정이지만 이런 일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거를 뭐 일회성으로 전대가 끝나면 서로 없던 일로 하자, 저는 그렇게 못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토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한 후보를 몰아붙이자 한 후보는 수사에 개입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 아니라며 나 후보가 공소 취소를 요청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장면을 두고 홍준표 시장은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라면서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그건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를 한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더 나아가 그런 사람에게 법무행정을 맡겼다는 게 윤 대통령의 실책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를 향해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건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